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경제 한마당 기출문제를 통해 거시경제학에 대해 알아볼 김상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여러 영역 중에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한 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에 적용돼서 출제되는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국가 단위로 국민경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 총생산인 GNP와 국내 총생산인 GDP로 나뉘는데 우선 G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국내 총생산인 GDP를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선 포커스를 맞춰야 되시는 부분이 국내라는 개념입니다. 국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내부가 되겠죠. 자, 그럼 GDP 같은 경우에는 자,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물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가가치의 합계가 GDP가 됩니다. 이런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력을 알아보기 가장 유용한 개념이 되겠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측정 방법을 간단하게 봅시다. 자,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정의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무슨 의미냐? 각 생산 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총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를 합계하는 방법이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빵을 예를 들겠습니다. 빵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그렇죠. 밀가루나 베이킹 파우더, 설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밀가루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밀가루를 생산하는 방법을 봐야 되겠죠. 밀가루 생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한 게 밀입니다. 자, 우선 종자업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밀 씨앗을 10,000원어치 생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10,000원어치. 그럼 이 10,000원의 씨앗을 가지고 농부들이 밀을 생산하겠죠. 농부들이 밀을 예를 들어서 20,000원어치 생산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20,000원의 밀이 모두 제분업자에게 다시 갑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제분업자가 하는 일은 모든 밀을 사들인 다음에 가루를, 즉 밀가루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제분업자들이 밀가루를 50,000원어치 생산을 했다고 하고요. 자, 요 밀가루가 모두 제빵업자에게 갔다고 가정을 하면 제빵업자는 50,000원어치 밀가루를 가지고 빵 100,000원어치를 생산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요 상황에서 GDP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선 부가가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부과된 가치, 즉 생산자가 생산 단계에서 자신이 창출한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 종자업자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생각해보면 종자업자는 밀 씨앗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00원어치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종자업자는 10,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되죠. 마찬가지로 농부의 경우에는 씨를 10,000원어치 생산을 한 다음에 이 씨를 가지고 밀 20,000원어치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실제로 생산한 부가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개념을 적용해보면 제분업자는 밀가루를 만들 때 30,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거고요. 제빵업자의 경우에는 50,000원어치의 밀가루를 가지고 100,000원어치의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50,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모두 다 더한 개념인 100,000원이 GDP가 되는 것이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져요. 이거 간단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생산물은 너무 많고요. 그 각 생산물마다 단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따라서 요렇게 하나하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간단한 계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선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빵 생산업자가 빵을 10만 원어치 판매한 데에는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밀가루 가격 5만 원이 여기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빵의 가격이. 따라서 이 빵 판매한 10만 원에는 씨앗과 밀, 또 밀가루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최종 생산물인 빵 가격 10만 원이 부가가치의 합계와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따지자면, 자, 최종 생산물인 여기로 따지면 빵이 되겠죠. 최종 생산물의 가치 자체가 GDP를 특정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은 좀 간단해지죠. 따라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훨씬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GDP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GDP인 국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 두 번째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민총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자, 다시 쓸게요. 자, 국민총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개념은 GNP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여기 국민이라는 개념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자국의 국민이 생산하는 모든 게 돼요. 그럼 요거는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 합계가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이 GNP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개방화 시대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GNP는 특별히 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GDP와의 비교를 통해서 GDP의 특징을 잡는 데 중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자, GDP와 GNP의 비교를 통해서 GDP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GDP 부분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GNP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DP는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GNP 같은 경우에는 국민 총생산이기 때문에 자국민의 생산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 속에서 각 영역이 차지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GDP의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빗금치는 이 부분을 봅시다. 자, 이 부분의 경우에는 GDP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단지 GNP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게 아니죠. 그럼 누가 하느냐?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빗금치는 이 부분의 개념을 보시면 이 부분은 GNP엔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국민이 생산하는 게 되고요. 단지 GDP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국민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생산한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쉽죠. GDP에도 들어가고 GNP에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국민의 국내 생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 빨간색으로 쓴 자국민의 국내 생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지 이 상황에서는 GNP와 GDP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GDP와 GNP의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문제가 9회의 16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9회 16번 문제는 자, 읽어볼까요? 다음 자료에서 현우 자동차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자, 그럼 지문을 보시면 만수금속은 자전거 몸체를 생산하여 현우 자전거에 2만 원을 납품하였고 한신고무는 바퀴 2개를 생산하여 현우 자동차에 개당 10,000원에 납품하였다. 현우 자전거는 이 부품들로 자전거를 생산한 후 시장에서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현우 자전거는 이와 같은 생산활동을 위해 근로자에게 3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였고 세금으로 1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1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요 단계에서 우선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부가가치는 생산 단계에서 창출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수입에서 중간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지불한 비용, 즉 비용을 제외한 개념이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우선 보면 첫 번째, 자, 현우 자전거의 수입을 봅시다. 수입은 얼마인가요? 자, 여기 있죠.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따라서 현우 자전거의 수입은 10만 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현우 자전거의 비용을 보기 위해서 우선 지출을 항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총 지출이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전거 몸통으로 2만 원을 지출하죠. 자, 두 번째, 자전거의 바퀴로 10,000원짜리 2개라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금으로 3만 원, 그리고 세금으로 10,000원, 배당금, 주주들에 주는 배당금으로 10,000원을 지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구구절절한 지출 내역 중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비용의 개념이죠. 비용은 방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요거는 중간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산물을 좀 골라내셔야 되겠네요. 몸통은 중간 생산물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자전거의 중간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바퀴는 당연히 됩니다. 문제는 요 3가지 개념인데요. 임금과 세금, 배당금은 누가 지불한 거죠? 그렇죠. 현우 자전거가 자전거를 조립 생산하는 단계에서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요 임금과 세금, 배당금은 중간 생산물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이 부분을 빼준 개념. 자, 현우 자전거의 부가가치는 전체 수입인 10만 원에서요. 중간 생산물의 가치, 즉 비용인 4만 원을 제외해 주면 부가가치인 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6만 원이 되겠죠. 자, 요건 좀 간단한 개념에 대한 문제고요. 좀 복잡한 개념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회 5번과 6번의 세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5번부터 볼게요. 자, 총 세트 문제의 지문은 3가지지만 5번 문제에 해당되는 지문은 2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보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GDP는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명목 GDP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어 거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반면 실질 GDP는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자, 우선 가를 먼저 보면 가에서 명목 GDP는 해당되는 연도의 가격과 거래량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명목 GDP는 당해 연도 가격에 당해 연도 거래량을 곱해서 측정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실질 GDP는 어떻게 돼 있느냐? 똑같은데 방법은 같은데 가격 측면에서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요 2가지씩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총소득 GNI는 그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내 총생산에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이런 점에서 명목정수로 따지자면 GNI는 국민 총생산과 같다. 자, 여기 내용이 나오죠. 명목 변수로만 따지면 GNI와 GNP는 같습니다. 단지 국민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실질 GNI를 사용한다. 왜 실질 GNI를 사용하느냐? 실질 GNI는 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무역에서의 손실 또는 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자,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보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기 보시면 기억, 실질 GDP가 변하지 않더라도
명목 GDP는 늘어날 수 있다. 자, 이게 당연히 되죠. 왜 되느냐? 이 식에서 보시면 됩니다.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차이는 당해 연도 거래량을 가지고 가는 건 그대로 가고요. 차이는 가격의 산입적인 측면에서 지금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가격을 보고요.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 GDP가 변하지 않더라도 명목 GDP는 늘어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당해 연도 가격이 올라져 버리면 명목 GDP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게 되고요. 자, 니은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GNP와 GNI는 동일하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명목 변수에서만 GNP와 GNI가 동일하고요. 실질 변수에서는 실질 GNI는 뭘 더해주죠? 무역에서의 손실 또는 이익을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같을 수가 없죠. 실질 개념에서는. 니은은 틀리게 되고요. 디귿 박지성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실질 GNI를 늘린다. 어떻게 되죠? 박지성은 누구?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나 국민 총소득은 둘 다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자, 디귿은 맞게 되고 리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실질 GDP가 증가한다. GDP는 무슨 개념? 국내 생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량을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GDP는 변화되지 않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은 지문의 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서영이는 열쇠고리를 생산하여 모두 수출한 후 그 대금으로 오렌지를 수입한다. 작년에는 서영이가 열쇠고리 10개를 수출하여 받은 돈으로 오렌지 2상자를 수입했는데 올해는 오렌지 가격이 2배로 상승하여 열쇠고리 10개를 수출했지만 오렌지는 1상자밖에 수입할 수 없다. 자, 요 상황인데 요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GDP 측면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GDP 측면은 어떻게 측정을 하죠? 서영이는 뭐를 생산한다? 열쇠고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열쇠고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 열쇠고리는 어떻게? 똑같이 10개씩 생산한다는 가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열쇠고리의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국내 가격 그대로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GNP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보자는 거죠. GNP는 열쇠고리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GDP랑 같아집니다. 자, 열쇠고리로만 측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 돼요. 문제는 교육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열쇠고리 10개를 수출했을 때 처음에는 오렌지 2상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한 해가 지나서는 오렌지 1상자를 받은 거죠. 따라서 뭐가 상승했다? 그렇죠. 오렌지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약 2배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해 주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기로 갈게요. 첫 번째. 실질 GDP가 변하지 않았다. 맞나요? 당연히 맞죠. 왜? GDP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명목 GDP가 감소했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GDP 즉 열쇠고리의 개념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지가 않았겠죠. 따라서 명목 GDP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 세 번째 실질 GNI가 감소했다. 자, 실질 GNI는 가와 나 개념에서 했습니다. 뭐냐?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실질 GNI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무역에 따른 손실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무역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포함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무역으로 얘가 손실을 입었나요? 이득을 얻었나요? 당연히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 오렌지 2개를 받다가 2상자를 받다가 1상자로 줄었기 때문에 실질 GNI는 손실을 입죠. 따라서 실질 GNI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디귿은 맞고요. 리을 명목 GNP가 감소했다. GNP는 그대로라고 설명을 했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
9회 17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9회 1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내용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리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A전자 대리점에 갔다. 점원이 노트북이 싸고 성능도 좋아요. 유리, 이 노트북이 왜 싸죠? 자, 핵심은 여기서 나오죠. 점원이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작년에 생산되어 재고로 있던 제품을 올해 초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리는 그걸로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봅시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재고 부분이 돼요. 자, 재고라는 개념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재고는 언제 생산한 거죠? 그렇죠. 재고는 생산하고 판매한 후에 남은 것입니다. 올해 재고다 그러면 올해 생산한 게 되죠. 단지 시장에 판매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는 어떤 개념으로 변화가 되느냐? 재고 투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GDP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 재고의 개념이 다음 해입니다. 이듬 해에 판매가 되면 이 판매되는 개념도 GDP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념에서는 당연히 GDP에 산입이 됩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 전해 되었던 재고 투자가 상실되죠. 그래서 이 이듬해 판매가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판매로 인해서 GDP 증가 효과가 있고요. 판매로 인해서. 두 번째는 이 판매가 되는 개념 때문에 재고 투자의 상실 개념이 있습니다. 감소 개념이 되죠. 따라서 요거는 결론은 그대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보기에 보시면 2011년 중국의 GDP는 어떻게 되느냐. 2011년 중국의 GDP는 당연히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노트북만큼이요. 두 번째, 2012년의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방금 설명한 이 개념이 적용이 되겠죠. 실제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GDP는 증가합니다. 단지 기존에 있던 재고 투자가 그만큼 상실되기 때문에 2012년의 GDP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부분은 끝이 나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 부분을 여기에다 볼게요. 자, 한국의 GDP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GDP는 수입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증가해서 물건을 팔렸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GDP가 증가해줘야 되죠. 단지 뭐가 문제냐?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도 재고 투자가 그만큼 감소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재고라는 부분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는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GDP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럼 보기를 같이 볼게요. 1번, 자, 한국의 2011년 GDP와 2012년 투자가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여기 개념이죠. 우리나라 GDP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국의 2011년 수입은 증가하고 2012년 수입은 불변이다. 2011년은 크게 상관이 없죠. 2011년은 한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2011년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틀렸고요. 자, 3번 문제. 한국의 2012년 GNP는 증가하고 GDP는 불변이다. GNP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중국의 2012년 수출은 증가하고 GDP는 불변이다. 수출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왜? 우리나라로 물건을 팔았단 말이죠. 단지 수출 증가분만큼 재고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2012년 GDP는 그대로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중국의 2012년 GDP와 GNP가 모두 증가한다. 자, 2012년 GDP는 그대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9회 1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재고라는 개념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재고는 GDP에 영향을 미치되 어디로 들어간다?
재고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이듬해 판매가 다시 되게 되면 재고 투자의 감소분이 생기기 때문에 GDP는 이듬해 GDP는 그대로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국민소득 측정 부분에서 GDP, 국내 총생산과 GNP, 국민 총생산의 개념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GDP 측정 시 포함되는 부분하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구분은 수능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총생산과 총수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